테슬라의 첫 번째 공장이 있는 미국 프리몬트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일반적인 차량에서 발견하기 힘든 기가 캐스팅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기가 캐스팅은 전기차를 더 저렴하고 가볍고 단순하게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 최신 제조 기술입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주도하는 기술이 앞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기본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지만 토요타, 포드, GM, 현대, 닛산, 볼보 등도 기가 캐스팅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 기업 대부분 전기차 제조 전쟁에서 순익을 남기고 승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외 자동차 제조사 중 유일하게 전기차를 수익성 있게 생산해온 기업이고 나머지 경쟁 회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차체를 분해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 케어소프트 글로벌을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엔지니어 샌디 먼로에 이어 자동차 분해 관련 전문성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유명하더군요. 일본에서는 토요타 본사가 운영하는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기가 캐스팅과 같은 혁신 기술을 통해 테슬라가 어떻게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비용을 절감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경쟁사 상당수가 순이익이 적은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알게 됐죠. 구독과 좋아요는 미국, 일본, 독일 현지에서 테크 트렌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조사해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테슬라 마스터 플랜의 파트 9에 관한 내용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망한다고 했지만 세계 판매량 1위로 올라선 모델 Y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요타가 운영하는 행사장에서 토요타의 모든 역사를 둘러봤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컨퍼런스 콜이 떠오릅니다. 당시 토요타 회장 아키오 토요타는 테슬라의 존재를 개의치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요리법은 있지만 진짜 주방과 요리사는 없다고 표현했죠. 즉 자동차라는 까다로운 요리를 만드는 주방과 요리사를 토요타가 보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토요타의 요리법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죠. 토요타가 만든 1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세계 여러 도로를 누비고 있으니 아키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무렵 토요타는 예상보다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홀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죠. 토요타의 입장에서 테슬라의 행보가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일지 생각해봤습니다. 과거 테슬라의 헐값에 판매한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때 프리몬트 공장에서 천막을 치고 수작업으로 전기차를 제조했던 테슬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AI가 탑재된 전기차라는 까다로운 요리를 만드는 주방과 요리사를 모두 테슬라가 보유했다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하면서 기가 캐스팅에 감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가 캐스팅 덕분에 차체 무게를 약 100kg 줄일 수 있었고 이는 전기차 특성상 주행거리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전통업체들은 차량의 많은 대형 부품의 경우 스탬핑한 강철 조각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작은 부품의 경우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했죠. 다이캐스팅 공정에서는 알루미늄과 같은 융용된 재료를 고압 금형에 주입하여 부품을 만든 후 절단 및 가공을 통해 정제합니다. 토요타의 경우 모래 주조는 엔진 블록 및 실리더 헤드와 같은 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파워트레인 내부 구조에 대한 정밀한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체의 경우 여러 개별 부품을 용접하거나 차체 패널을 금형으로 찍어내는 스탬핑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전통적인 사용 주저는 패턴 생성, 주형 준비, 금속 주입, 후처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기가 캐스팅은 이러한 단계를 하나의 대형 금형으로 통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제품의 일관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죠. 테슬라는 차량의 구조 부품에 대형 단일 알루미늄 주조물을 사용하는 기가 캐스팅 사용을 개척했습니다. 이 혁신은 모델 Y에서 처음 구현되었으며 나중에 모델 3 및 사이버 트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7년 4분기에 테슬라는 총 29,870대의 차량을 인도했고 모델 S가 15,200대, 모델 X가 13,120대, 모델 3는 1,550대에 불과했죠. 일론 머스크는 이 시기를 테슬라가 생산 지옥에 빠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테슬라가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무렵 400만 대를 생산하는 데는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죠. 테슬라 공장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모델3 제조 과정에서 생산 지옥을 겪은 것처럼 자동차 역사에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사로 급성장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20세기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기업 중 포드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파산을 경험했죠. Visiting us here at CES at the Fisker booth, I am here to introduce to you the 피스커, 바이톤 등 주목받던 여러 전기차 기업이 파산했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의 주가도 시장에 혹독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Is it beautiful, but it is powerful. 이들 기업과 달리 테슬라의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2017년 무렵 생산한 테슬라의 초기 모델 3 역시 도색 품질 저하, 단차 등 품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을 급격히 늘리면서 페인트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속도를 높였기 때문이죠. 당시 테슬라는 대량 생산 경험이 부족해 온전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빠른 생산을 위해 많은 로봇을 도입했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로봇을 설치한 것이 문제였죠. 테슬라는 인간이 해야 할 최종 조립도 로봇에 맡기려 했지만 로봇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접근이 어려워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로봇은 모든 생산 과정에서 원활하게 활약하지 못했죠. 그 결과 생산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은 일론 머스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전지팩과 자체의 느린 조립 속도였죠. 2018년 4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과도한 자동화 추진이 실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분해한 것으로 유명한 샌디 멀로가 모델 3를 분해한 후 일론 머스크에게 모델 3의 트렁크 부품 중 절반 이상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모델 3의 전면부와 후면부 셋시는 각각 7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었죠. 고집불통일 것 같은 일론 머스크가 먼노의 지적을 수긍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모델 3의 단차 문제를 해결하고 페인트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3 제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론 머스크는 장난감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아 부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제조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140개의 부품을 줄이는 기가 캐스팅이 탄생했습니다. 병목 현상을 경험한 일론 머스크는 모델 3에서 모델 Y로 전환할 때 모델 3와 달리 차체 구조를 재구성하여 질량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여러 프레스 기계를 사용해 용접하는 방식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생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자녀의 장난감 자동차의 하부가 하나의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차량 제조 속도를 높이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테슬라는 대형 부품에 기가 캐스팅을 채택함으로써 조립의 복잡성을 줄이고 부품 수를 최소화하며 제조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테슬라는 모델 S를 기반으로 모델 X를 개발한 것처럼 모델 3보다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모델 3의 전면과 후면에는 171개의 금속 부품을 용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2개로 줄임으로써 차량을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기로 했죠. 그러나 차체 제조 과정에서 질량 증가 문제에 직면합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부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외주 계약과 부품 운송 과정에서 복잡한 일정이 얽히며 탄소 배출도 늘어나고 최종 조립을 위한 근로자와 로봇 설비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기가 캐스팅처럼 알루미늄 사용량을 늘리고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더 나은 CO2 배출 절감 효과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죠. 초기 모델 Y는 후면 하부에 단일 부품 주조인 기가 캐스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후면과 느슨한 전면이 하나의 차체로 결합한 기이한 형태였죠. 미국에서 당시 생산한 모델 Y의 1열과 2열 모두 시승해보니 현재 모델 Y의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감과는 달리 약간의 헐거운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모델 Y의 전면에도 기가 캐스팅이 적용되면서 핸들링, 주행감, 소음, 진동, 방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모델 Y를 기준으로 말이죠. 2022년 8월 테슬라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모델 Y의 후면에 이어 전면에도 기가 캐스팅을 적용하면 171개의 금속 부품을 2개로 줄여 용접 횟수를 1600개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죠. 바로 지금 독일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델 Y처럼 말이죠. 이 차량은 6,000톤의 힘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주조하는 기가 프레스가 설치된 테슬라 기가 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됐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무거운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디에서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캐스팅은 용용 금속을 높은 압력으로 금형 속 빈 공간에 주입하여 정밀하고 세밀한 형태의 금속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실제 전기차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탄생한 것이 기가 캐스팅이죠.
그러나 소형 장난감의 다이 캐스팅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차체의 기가 캐스팅은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자동차 후면 상당 부분의 부품을 하나로 주조하려면 거대한 압력을 만드는 주조 기계뿐 아니라 특수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재료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아이드라 그룹으로부터 도입한 기가프레스는 모델 Y의 기가 캐스팅을 위해 6,000톤의 힘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주조합니다. 대형 주물은 열 처리 시 변형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칩이 기름에 튀겨질 때 가장자리와 가운데 부분의 열 팽창률이 달라 생기는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소위 감자칩 효과를 없애기 위해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야금 엔지니어와 협력해 고강도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열 처리 없이 주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경쟁사와 다른 강점인데 주요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합금은 원하는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해 열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대형 주조 부품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모델 Y의 전면 기가 캐스팅은 U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작업자가 차량 전면에 내부를 조립하고 나가는 데 유용한 동선을 제공하죠. 덕분에 빠른 속도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케어소프트가 알려준 흥미로운 사실은 테슬라의 HV AC 모듈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수직 볼트가 4개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면에 기가 캐스팅을 도입한 후 접근이 쉬워져서 안쪽으로 이동해 HVAC를 장착하고 나오면서 전면 범퍼까지 빠른 속도로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요타는 작은 부품을 세세하게 조립해 큰 부품을 만들지만 테슬라는 그 과정을 없앴습니다. 거대한 기가프레스는 기존의 수백 개 부품이 필요한 조립 과정을 하나의 기가 캐스팅 부품으로 대체해 제조 속도를 높입니다. 2023년 세계 자동차 시장 상위 10대 모델에서 테슬라의 모델 Y는 115만 대 이상 팔리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요타 코롤라는 113만 대를 판매하면서 2위로 밀려났죠. 테슬라는 토요타가 86년간 고군분투에서 형성한 기술과 전통의 상징을 제거하려 합니다. 테슬라는 인베스터데이에서 100년 넘게 이어진 포드, 토요타 등 전통적인 공장 통념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 제조사들은 여전히 기가 캐스팅이 좋은 선택인지 여부를 논쟁 중입니다. CNBC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초대형 주조 부품은 오히려 동등한 강철판 방식보다 10% 더 무거울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큰 부품을 주조하는 것이 상당한 무게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죠. 또한 결함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주조된 100개 부품 중 약 15개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프레싱의 경우 100개 중 단 1개만 결함이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CNBC의 보도에는 앞서 언급한 테슬라의 열 처리 없이 주조하는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죠. 물론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철강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나 기가 캐스팅을 통해 대형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동일한 부품을 스탬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약 30% 저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탬프 강철과 비교할 때 기가 캐스팅 비용은 여전히 약 50% 더 비쌉니다. 테슬라의 관점에서는 높은 자재 비용에도 불구하고 무게 감소, 부품수 감소, 조립 공정 간소화 등의 이점으로 인해 기가 캐스팅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케어소프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면 캐스팅으로 360개의 부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케어소프트 사장의 표현처럼 차대가 지루할 정도로 단순해졌죠. 하지만 제조 현장의 작업량 증가와 부품이 차지하던 바닥 공간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한 혁신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화로 인해 제조 복잡성 감소, 비용 효율성 증가, 인건비 및 시간 단축, 구조적 무결성 향상, 탄소 배출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테슬라와 폭스바겐, 누가 바른 판단을 한 것일까요?